유리를 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물에서 유리만 렌더링을 어떻게 하냐고 포토샵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따로 렌더링 하는 방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 엘리먼트라는 곳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렌더 마스크라는 그 스크립트를 써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다면요. 일단은 그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재질을 뭐 아무렇게나 주고, 자, 이런 씬이 있다고 하면요. 물론 뭐 플러그인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플러그인까지는 쓸 필요가 없이 충분히 됩니다. 자, 그냥 렌더링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씬이 나온다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되죠. 조금만 퀄리티를 올립시다. 너무 각이 너무 지네. 자, 이게 V레이 선택에 렌더 엘리먼트가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스캔라인에는 렌더 엘리먼트가 지금 보시면 머터리얼 아이디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아이디를 이용하셔도 돼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머터리얼 아이디는 아이덴티피의 약자로서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각각의 객체마다 이 머터리얼 번호를 줄 수가 있고요. 근데 머터리얼 번호는 이제 15개밖에 못 주니까 오브젝트 아이디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스크립트 중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를 따로따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서 줄 수 있는 이 G버퍼에 있는 오브젝트 아이디가 이게 오브젝트 아이디예요. 얘를 오브젝트 아이디 1번 주고 얘를 오브젝트 아이디 뭐 2번을 주고 얘를 오브젝트 아이디를 3번을 주고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어, 렌더링을 하시면요. 렌더 엘리먼트 가셔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넣어 주시면요. 렌더링을 하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아이디별로 따로따로 어, 저장이 됩니다. 정확하게 선택하고 싶으시면 오브젝트 아이디에 이 그 안티 알라싱 필터를 크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터링도 주시고요. 네. 아니면 여기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 아이디 엘리먼트에 그냥 오브젝트 컬러로 주셔도 컬러 색깔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브젝트 아이디를 안 주셔도 오브젝트 아이디가 없어도 오브젝트 컬러로 되는 거지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할 것 같고요. 자, 포토샵을 열고요. 열리는 동안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이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내장되어 있는 방법이니까 가장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Vlay로도 저렇게 오브젝트 아이디 하고 뭐 똑같습니다. Vlay로 렌더를 바꾼다면요. 잠깐만요. 지금 포토샵 실행되느라고 좀 버벅대는데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Vlay도 마찬가지로 Vlay는 나 이거 일단 지우고요. Vlay는 Vray 머터리얼 아이디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머터리얼 아이디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Vlay는 훨씬 많습니다. 오브젝트 아이디라고 있죠. 그 다음 Vlay는 뭐 오브젝트 아이디뿐만 아니고 렌더 아이디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브젝트 아이디는 말 그대로 오브젝트 이름을 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오브젝트 아이디로 이렇게 아까 아이디 012 이렇게 줬죠? 예, 이렇게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디폴트로도 얘도 역시 얘는 안티알리싱 필터 꺼져 있어요. 이걸 끄느냐 켜느냐에 따라서 뭐 문제가 뭐 어떤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요. 키고 싶으면 강제로 안티알리싱 필터를 이렇게 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다르게 필터링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왜 안 보이냐면 저장을 하면 아까도 이거 킬 때 에러 메시지 났었죠? 여기 지금 보시면 VFB 여기서는 안 나타나고 렌더링을 해야지만 그 비트맵 파일을 열면 여기가 안티알리싱 이렇게 먹어 있습니다. 그 에러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이 방법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한 개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재질을 입힌다든가 애프터 이펙터 같은 데서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면 그러면 뭐 애니메이션 버튼 키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에펙이나 누크 같은 데서 편집을 하려면 얘가 매트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이 렌더 마스크라는 스크립트를 써가지고요. 한 개만 빨리 스틸이든 애니메이션이든 한 개만 빨리 추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디폴트로 지금 얘는 렌더러를 인식하거든요. 스캔라인 렌더일 땐 여기가 스캔라인으로 나오고 V레이일 땐 이렇게 V레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머터리얼 아이디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오브젝트가 반드시 멀티 서브젝트 머터리얼이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와이어 컬러로 그냥 하고 여기 렌더 마스크를 누르게 되면 예, 선택한 것만 와이어 컬러 색깔로 나오죠. 이 와이어 컬러 색깔이 여기 있죠. 여기. 예,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아이디로 하게 되면 오브젝트 아이디 중에 뭘 고르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뭐 3번을 지금 아이디가 이렇게 1, 2, 3개가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3번을 누르고 예, 3번이 되고 있고요. 2번이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아이디별로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해보면 예, 3개가 모두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렌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RGB로 뽑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루미넌스, 디폴트인 루미넌스로 하게 되면 이 선택한 것만, 선택한 오브젝트만 흰색으로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알파 채널이나 루미넌스, 루마 채널 이런 걸로 에펙 같은 데서 쓰시면 돼요. 포토샵에서는 그냥 렌더 마스크로 쓰면 되겠죠? 한 개만 빨리 뽑아야 될 때라든가 그럴 때는 이 렌더 마스크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장면에 오브젝트가 수백 개가 있을 경우 에펙에서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렌더 마스크 가셔서 지금 렌더 마스크에 강력한 기능이 되게 많아요. 오퍼시티 맵을 줬을 때 오퍼시티 맵도 뽑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인 경우에면 여기 레인지를 주든지 여기 F10을 눌러서 여기를 따라가는 거죠. 애니메이션 F10을 눌러서 제가 레인지를 1에서 뭐 20프레임까지 줬다. 이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인지를 따라가는 거죠. 여기 레인지를.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인 경우 20 여기 저장을 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타가니, 티프니 이렇게 이름을 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렌더링이 이어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에펙이나 누크 이런 데서 쓰시면 되고 스틸컷은 그냥 스틸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를 빨리 빼야 될 때는 렌더 마스크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무식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렌더 엘리먼트가 아니고 따로따로 렌더링을 한 번 렌더링을 다시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V레이예요. V레이인데 이거는 좀 무식한 방법이에요. 예전에 이 방법을 많이 썼어요. 예전에 렌더 엘리먼트 지금도 쓰긴 쓰는데 렌더 엘리먼트 이런 기능을 모를 때 그냥 장면에 있는 거는 이제 저장을 해놓고 장면에 있는 거는 이제 따로 저장을 해놔야 돼요. 이제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채널을 뽑기 위해서. 이건 진짜 무식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장면에 셀프 일루미네이션 100을 주고, 왜냐하면 장면에 오브젝트가 100개가 있으면 이걸 이런 짓을 100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재질을 준 다음에 한 번 렌더링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토샵에서 가서 채널로 뽑는, 이게 지금 한 것 중에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앞서 가르쳐 드렸던 렌더 엘리먼트가 가장 좀 똑똑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의 오브젝트가 이건 뭐 연습이니까, 예? 실무를 안 한 사람이라면 자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수업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장면에 뭐 건축물 같은 경우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데 수백 개 수천 개를 언제 이거 오브젝트 아이디를 다 주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줄 수가 없죠. 이거 언제 일일이 이거 오브젝트 아이디 1, 2, 3 이렇게 주냐고요. 그랬을 때 뭐 그 랜덤하게 아이디를 주는 그런 것들의 스크립트가 되게 많습니다. 랜덤하게 아이디를 주는 그런 스크립트를 뭐 본인이 찾으시면 되는데요. 가장 좋은 사이트가 이제 scriptspot.com이라고 scriptspot scriptspot.com에서 여기서 맥스로 가셔서 스크립트로 가시면 아까 렌더 마스크는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렌더 마스크는 이렇게 렌더 마스크라고 하면 여기 렌더 마스크라고 있죠? 이왕이면 최신 버전을 선택을 해서 깔면 되겠죠. 지금 사용 방법은 여기 비메어라고 동영상 강좌 여기 있네요. 이걸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다운로드는 여기 가셔서 누르셔서 다운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렌더 마스크라고 여기 있죠? 요거 비메어 요거 다운로드 있죠? 이걸 다운로드 하셔서 맥스 루트 파일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전 툴바에다가 등록을 했는데요. 렌더 마스크라고 그 리키엠인가? 리키엠이라고 여기 카탈로그에 이렇게 생깁니다. 툴바에 리키엠 스크립트 그래서 렌더 마스크에서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더 마스크를 쓰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랜덤하게 뭐 오브젝트 아이디 저도 뭔지 모르니까요. 이거는 뭐 스크립트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뭐 랜덤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그때마다 제가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뭐 랜덤 아이디가 좋겠죠. 랜덤 아이디 트랜스포 옵셋이니까 뭐 무브 값 이런 거를 랜덤하게 준다고 보면 되겠고요. 랜덤 아이디 이게 뭐 랜덤하게 저는 이미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버전에는 안 깔려 있어 가지고요. 뭐 이게 비슷하네요. 이게 보니까 어, 랜덤 아이디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저도 처음 보는 스크립트예요. 여기 또 있네. 랜덤 셀렉션 툴 아니고 랜덤 아이디 다운로드가 여기였는데 이거는 H 모디파이 컨트롤이고 라이트 디스크 랜덤 마스크고 아이디 툴 요거네요. 자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자, 아이디 툴이 다운됐으면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스크립트니까 맥스를 꺼야 될 겁니다. 그거요. 자, 아이디 툴을 더블 클릭해서 방금 받은 거를 셋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에서 2013이나 2014인 경우는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맥스 루트를 저는 맥스 2014 여기다가 깔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크의 맥스 2014 이렇게. 아까 랜덤 마스크도 이런 식으로 같은 회사니까 이런 식으로 깔면 됩니다. 인스톨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맥스를 실행을 합니다. 랜덤 마스크도 저런 식으로 까시면 됩니다. 자, 맥스 실행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쟤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생겼겠습니까? 랜덤 마스크 옆에다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회사니까 같은 툴바에 생기겠죠?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툴바에서 올릴 거기 때문에 툴바 이렇게 해놓고 카테고리에 리퀴엠 스크립트를 찾습니다. 리퀴엠 스크립트 여기 있죠? 리퀴엠 스크립트 여기 ID 툴이라고 생겼죠? 요거를 랜덤 마스크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살짝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ID 툴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장면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많다면 이거 저 처음 써봅니다. 저는 그때그때 제가 물론 자주 쓰는 스크립트는 한 5, 60개 정도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또 필요해서 저렇게 찾아가지고 쓰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주 쓰는 걸 소개시켜 드려도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는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강의를 할 때는 실전으로, 왜냐면 제가 연습 다 되고 준비 다 되고 일반 책처럼 이미 저는 잘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못해요. 같이 삽질하면서 같이 처음부터 해드려야지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런 식으로 맥스 수업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절대 모델링을 하겠다 이러면 사진 외에는 준비해 놓는 게 없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미 잘 모델링하고 여러 번 해봤고 이런 거는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저한테만 쉽거든요. 저는 항상 뭐 사진을 준비하고 저도 처음 하는 모델링 가지고 모델링 수업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지금 장면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많다면 이거를 어떻게 오브젝트 아이디를 일일이 한 개 한 개를 다 따로따로 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랬을 때 쓰는 건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봅시다. 자, 일단 선택을 해놓고 아이디 툴을 누르면 지금 창이 뜨는데요. 아이고, 이게 녹화 프로그램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버그가 좀 있습니다. 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1번서부터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주겠습니다. 75번까지 assign random ID 아니면 요걸 카운트를 이렇게 먼저 누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 보는데 이게 아마 랜덤 아이디 투 셀렉션 카운트에서 전체 선택한 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느낌상 지금 처음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이디를 지금 클리어하는 거고 여기 요거 지금 랜덤 아이디 투 셀렉션 카운트 한다. 그 다음에 assign 랜덤 아이디를 1번서부터 이렇게 75번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75번까지가 44개네요. 44번까지 주면 될 것 같은데 assign 랜덤 아이디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변화했는지 보자고요. 오브젝트 프로티스 가보면 7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성공했네요. 이렇게 쓰는 게 맞네요. 11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Vlay에서 쓰신다면 뭘 하면 되겠죠? Vlay하고 스켈라이하고 똑같죠? 예. 오브젝트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오브젝트 아이디. 네. 스캔라인에선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아이디별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지요. 그 다음에 Vlay에서 쓴다면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써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지금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것만 가르쳐 드린 거예요. Vlay에서는 역시 똑같이 여기서 이 렌더 엘리먼트의 장점은 뭐냐면 따로 렌더링을 한 번 더 하지 않고
예, 쓸 수 있다는 거죠. Vlay일 경우에는 Vlay 오브젝트 아이디가 있겠죠. Vlay 머터리얼 아이디가 아니고 오브젝트 아이디 여기 있죠. 예, 이렇게 하셔서 Vlay는 여기 VFP 창에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enable frame buffer 하시면 여기 Vlay 여기 창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스캔라인이든 Vlay든 렌더링을 하는 방법은 먼저 활 이름을 줘야지만 렌더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양이 그렇게 또 하나의 방법은 멀티매트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한 2, 30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 4가지만,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든요. 3, 4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lay로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Vlay를 많이 쓰니까요. 자, 원래 재질은 네, 이렇게 주고요. 디폴트로 Vlay를 써야 되는데 지금 색깔을 좀 주고, 이게 녹화 프레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이 버그가 있어요. 녹화 프로그램이랑 이렇게 충돌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녹화 프로그램이 다이렉트X를 쓰고 맥스도 다이렉트X를 쓰다 보니까 다른 거는 충돌이 없는데 이 맥스만 이렇게 다이렉트X를 쓰는 것만 이렇게 살짝 충돌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3개의 오브젝트가 있다고 치면요. 뭐 3개든 6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10개든 30개든. 이거는 영상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영상에서는 아까 렌더 마스크로 하게 되면 1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뽑아야 되는 게 3개라면 물론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도 되겠지만, 렌더 마스크에서도 그래서 이제 최신 버전에서 이게 바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3개의 색깔을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이거는 오브젝트 아이디로 물론 3개의 색깔을 줘도 되겠지만 어, 영상에서는 만약에 6개나 3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3번 렌더링을 따로가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떨어져 있는 3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흰색으로 해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흰색으로 해서 아까 렌더 마스크로 하면 되지만, 이렇게 겹쳐 있는 데는 전부 다 흰색으로 하게 되면 내가 얘 색깔을 에펙에나 넣고 해서 영상에서 얘 색깔 조정하고 싶고 얘 색깔 이럴 땐 따로따로 못하죠. 이게 3개가 같은 색깔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스틸컷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방식으로 이 뭐 아이디 툴이나 이런 렌더 마스크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영상 같은 경우 수백 프레임인데 따로 렌더링 한다는 거 말이 안 돼. 너무 렌더링 오래 걸리죠. 수만 프레임인데 수백 프레임이 아니고. 그랬을 때 바로 쓰는 게 멀티매트 엘리먼트입니다. 이 멀티매트 엘리먼트는요, 1, 2, 3, 4, 5, 6 이렇게, 대신 이거는 직접 주셔야 돼요. 뽑을 수 있는 건. 뭐 직접 줘도 이제 보통 뽑을 수 있는 게 6개 이내니까 영상에서 뭔가를 색 편집을 해야 되겠다. 1, 2, 3 이렇게 주시면 얘가 RGB로 뽑혀요. 그 다음에 장면에 오브젝트가 3개가 더 있다. 그러면 걔는 4, 5, 6으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4, 5, 6이 1, 2, 3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1, 2, 3 들어가 있어요. 레드는 1, 그린은 2, 블루는 3 이렇게 돼 있어요. 빼고 싶은 건 여기서 익스클루드를 시키면 됐고, 레드에서 빼고 싶은 거를 여기서 오브젝트를 레드에서 빼고 싶은 거를 넣으면 되겠고, 그린에서 빼거나 추가하거나 빼거나 제외시키거나 싶은 거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디폴트를 1, 2, 3으로 돼 있고요. 렌더링을 해보면 정확하게 RGB로 뽑힙니다. 이게 RGB로 뽑혀야지 에펙이나 누크 같은 데서는 RGB로 뽑는 게 있어요. 포토샵의 채널처럼 RGB로 뽑힙니다. 정확하게. 이러면
이게 이제 뭐 수만 프레임으로 쭉 애니를 했다 해도 영상에서는 렌더 마스크는 한 개밖에 못하지만 얘는 하나, 둘, 세 개를 다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RGB로. 포토샵처럼 에펙도. 그래서 이 멀티매트 엘리먼터도 엄청 많이 씁니다. 이 외에도 되게 중요한 게 많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오픈 EXR까지는 쓰는 건 지금 무리고 좀 공부를 많이 하신다면 16비트 포맷이 오픈 EXR이 최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타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눌러서 저장을 따로따로 두 개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누르고 저장하고 얘 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귀찮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스캔라인이나 V레이나 똑같습니다. 스캔라인이나 V레이나 미리 여기다가 아웃풋에다가 어, 미리 타가로 이렇게 미리 이름을 주면 저 방에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됐는지 볼까요? 어, 잠시만요. 아웃풋의 테스트 렌더. 죄송합니다. 요거 지우고요. 주의하실 점은 요 파일명을 먼저 주신 후에 렌더 엘리먼트를 추가해야 돼요. 그래야지 파일명이 들어갑니다. 여기 렌더 아웃풋 테스트 이렇게 들어가요. 저 파일명을 먼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렌더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버그인 것 같은데 왜 저장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버그래요. 이네이블을 안 켜놓고 이게 그 Vlay에서 하나 알 게 있는데요. Vlay는 원래 OpenEXR로 여기 걸 쓰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돼요. OpenEXR로 하면 한 개의 오브젝트에. 근데 그걸 무시하고 여기서 따로 저장을 할 때는요. 요 이네이블을 죄송한데요. 이네이블을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장이 돼요. 죄송합니다. 버그가 아니고 요걸 켜야 됩니다. 따로따로 렌더링 해줄 때는 켜야 됩니다. 어, 왜 안 되지 이거? VFB랑 지금 저게 있으니까 Vray VFB는 일단 끄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끌게요. 그리고 그냥 맥스 기본 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장이 안 돼. 이제 뜨죠? Vray VFB는 어떤 용도로 쓰시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용도로 안 쓰고 오픈EXR로 쓰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불편하시니까 그냥 창을 끄시고 맥스 기본 창으로 하세요.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요. 두 개가요. 근데 왜 저는 이걸 써 워르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파일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Vray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오픈EXR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그 EXR이라는 포맷에 채널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저는 그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오픈EXR을 쓸 게 아니니까 마지막 렌더링 할 때는 이걸 끄시고 맥스의 기본 렌더링 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방식으로는 안 써본 지가 지금 뭐 6, 7년 넘어서 잠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저는 쓸 일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오픈EXR로만 쓰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열면 되겠죠? 그래서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이걸 컨트롤 A V 아니 컨트롤 A V 눌러서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딱 놓으면 이렇게 정확한 제자리에 올라갑니다.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어, 이게 지금 메뉴가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녹화창을 지금 작게 해가지고 어,
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녹화창이 여기서 셀렉션 하셔가지고 레이어는 밑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컬러 레인지로 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파란색을 선택하고 싶다면 200하고 OK 하신 상태에서 밑에 레이어에서 컨트롤 J 누르면 뜯어지죠. 다시 밑으로 가서 저는 여러분들 이걸 액션으로 단축키로 지정해 놓으시면 편해요. 많이 쓰니까 저는 이걸 F10으로 해놨는데 그 다음에 얘 찍고 OK 그 다음에 컨트롤 J 지금 천천히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거 하실까봐. 그 다음에 빨간 거 안 했나요? 예, 얘 찍고 OK 컨트롤 J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예, 뜯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얘를 선택해서 컬러 밸런스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선택한 레이어가 색깔이 바뀌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뜯는 방법이 있겠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휴지통을 누르면 되는데요. 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RGB 채널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채널로 가면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 레드를 하게 되면 레드가 선택이 되고 컨트롤 그린을 클릭하게 되면 그린이 선택하고 컨트롤 블루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블루가 선택돼서 예,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J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RGB 채널로 이렇게 멀티매트로 뽑게 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